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 25분입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동시에 상해 임시정부 설립, 상해 임시정부 설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해 임시정부 발족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올해를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했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끌어들여 와가지고 올해가 건국 5년이다. 그래서 100주년, 건국 100주년으로 하겠다고 하더니 올해 들어와서 슬그머니 그 이야기를 빼버리고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으로만 하겠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작년이 70세 생일인데 그걸 무시하고 100세 생일로 하자고 하더니 100세 생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한반도에서 국가로서 건국기념일을 기리는 곳은 북한의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국가로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해야 김정은이 앞에서 저는 남쪽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책임 물을 일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대통령,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대통령, 족보를 바꾼 대통령. 어떤 사람을 우리가 비판할 때 족보를 바꾼 사람이다 이런 욕을 많이 하죠. 대한민국 족보를 바꾸면 됩니까? 대한민국 족보를 바꾼 문재인 대통령. 요사이 또 무슨 친일 잔재 청산해가지고 갑자기 있지도 않은 친일파를 다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 캐내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와 달리 여론의 지지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일본을 이제 냉정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 대원군 시절로 돌아가는 식의 폐쇄적 문재인 정책은 실패할 겁니다. 이게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진퇴양난을 탈출하려고 했던 게 이게 또 썩은 새끼줄이 될 겁니다. 김정은도 썩은 새끼줄로 밝혀졌지만은 친일 잔재 청산, 감정적 무조건적 반일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드러났을 때 문재인 정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한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면 당연히 초대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을 기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아닙니까? 그런데 입에 담기도 싫은 어떤 인물이 KBS에서 나와가지고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라고 하면서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야 된다는 이런 악담을 KBS가 그냥 방영을 했습니다. 이 KBS, 이 프로 제작에 관여했던 사람들, 이것은 형사처벌감입니다. 형사처벌감. 뭐 5.18 망언을 앞으로 형사처벌한다고 하는데 5.18 망언보다 훨씬 더 지독한 망언이 건국 대통령 부정하는 망언입니다. 인륜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니까 백면서생의 지식인들이 그분을 크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이가 좀 먹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50대 넘어서서 비로소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10분 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박정희 대통령 정기를 썼지만 인물의 크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더 큰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90생애를 살았는데 이분이 시대를 너무나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대에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역사의 장으로 들어간 196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진가를 이해하는 지식인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걸 무슨 지식인의 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양심 있는 지식인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쓸모 있는 바보들, 배운 무식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가치는 절대로 묻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승만이 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표대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문환 씨입니다. 이 임문환 씨는 일제시대 때 동경제국대학을 나온 분이고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총독부 관료 출신입니다. 말하자면 친일파죠. 요새 남북한 규정에 가면 친일파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서고 나서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임문환 씨가 1952년 초에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문환 씨는 차관으로 또 자기가 잘 아는 일본 고등문관시험 동기인 이태용 씨를 임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차 갔습니다. 국회는 왜 장관도 친일파고 차관도 친일파냐 해가지고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돌아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임문환 씨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가까이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인상을 임문환 씨는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지사라기보다는 백수를 호령하는 노사자의 인상이었다. 위험이 몸에 붙은 철의 의지를 가진 달인이었다. 가까이 가면 나보다 키가 작아 보였는데 떨어져서 보면 뼈대가 굵어 백발의 몸이 나보다 훨씬 크게 보였다. 악수를 해보니 굵은 소나귀에서 뜨거운 피가 흐르는 듯 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군은 오늘 국회에 갔다가 인사를 거절당했다면서? 그렇습니다. 친일파라고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다 이릅니다. 그런 걸 알면서 차관까지 친일파를 임명해가지고 세풍을 거스르겠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해 다른 사람으로 바꾸세요. 이태용은 성명을 보니 우리 집안인 듯한데 그건 별개 문제요.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대통령의 표정은 손자를 다이루는 자상한 할아버지 같았다고 적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임문환 장관도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엄격한 얼굴로 돌아온 이승만 대통령이 임문환 씨를 두고 이렇게 당부를 하더랍니다. 이걸 이분이 기억해가지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하와이에 있는 나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을 건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일본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듯해. 그러나 그런 개인 문제는 옛날에 다 잊었어요. 지금 내가 일본과 러시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러시아는 그러나 공산당이기 때문에 어떻든 민주주의에 지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알고 주의만 하면 돼요.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이 미국에 밀착하여 민주주의와 함께 번영할 것입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려다본 일본은 산 꼭대기까지 저수지를 만들고 비탈도 논이었습니다. 밤에 지날 때 내려다보니 전등불이 끊어지지 않고 산과 평야에 이어져서 저렇게 좁은 땅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 올해는 잘 살 수가 없어 머지않아 장사나 무엇이든 이름을 빌려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일본을 잘 알고 있는 당신들 친일파가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일단 자중하시고 시험대에 오른 군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는 데 전념하셔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임문원 장관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놀라운 수레였다면서 이런 평을 달았습니다. 그때 근엄하기 짝이 없던 노인의 자세와 저 멀리 바라보던 노인의 안광, 눈을 비칩니다. 안광은 지금도 나의 기억 속에 그대로 살아있다. 일본인과의 대결에 친일파의 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일제 시절 그들이 맡았던 고개사로서의 노고를 알아준 부탁이 아닌가. 친일파를 일본의 개라고 보았다면 일본인이 다시 올 때 그들이 원주인에게 다시 꼬리를 흔들 것이 분명하므로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길 리가 없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임문환 씨처럼 일제시대 때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뇌를 이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았지만은 민족혼은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워서 나라를 발전시킬 때는 오히려 이 일본을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야 된다. 일본이 언젠가는 한국으로 경제적 진출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일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앞장서면은 한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고 일본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 자중자애하면서 그 시기를 기다려라 하는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승만 대통령의 말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발전한다는 말하자면은 예측이었습니다. 예상이었습니다. 그대로 됐지 않았습니까? 소련은 공산주의를 하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일본은 민주주의를 하니까 발전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북한은 공산주의 하니까 반드시 망한다. 대한민국은 다소 힘들더라도 민주주의를 하니까 버텨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김정은의 영혼을 판 자들이 있지만은 이 자들도 언젠가는 한국의 민주주의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위안의 말을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말에는 항상 예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 위대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나간 일은 다 사람들이 열심히 분석하고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가올 일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개한 이승만 대통령의 당부는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즉 만군 출신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고 한일 수교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해요. 그러면서 일본의 자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 박정희가 썼던 사람들이 핵심 인물들이 거의 다 일본을 잘 아는 관료 출신들이었어요.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고 또 일본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일본의 관료를 했던 사람들. 예컨대 신현학 부총리 같은 분들, 또 일본 은행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애국심을 가지고 일본을 잘 알면서 일본 사람과 대좌를 해서 하니까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고 일본 사람들도 도와줄 마음이 생긴 거죠. 박태준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준 씨도. 그래서 친일파가 지일파로 바뀌는 거죠. 그 지일파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초 미국 대사는 이승만 대통령과 자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70년대에 오랄 히스토리 증언을 하면서 이승만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는 의지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독립투사로 단련된 성격을 국가 원수가 되고 나서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성적일 때는 훌륭한 역사적 이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고차원의 시각에서 복잡한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역사적 그리고 세계 정세를 보는 눈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외교를 잘해서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된 것이죠. 이와 대표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을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책 중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그 사려 깊은 말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렇게 얄팍한 역사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세력이 이승만을 내려앉혀가지고 땅속에 묻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뭔가 해보려고 꾸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냐? 한국은 어렵더라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반드시 공산당의 이기가 되어 있다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구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